안녕하세요. 15분 정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중국의 최고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추배도 그 중에서 56상부터 알아보고 있는데요. 56상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추배도 56상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미, 갑자는 기미, 그리고 주역 궤상으로는 수집이게 해당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그 예언서 내용과 그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날아가는 거는 새가 아니고 이 물속에 있는 건 물고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물고기나 새는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병사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일종의 컴퓨터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가상전쟁이라는 가상세계에서의 전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그 어떤 한 지역에 머무른 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적 전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우주적 전쟁을 통해서 그 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등장인물이 금모와 목공이라는 두 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 금모와 목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금모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그 비너스, 그 금성의 여신 비너스 같은 개념을 뜻하는 거고, 목공은 비너스의 그 아들인 그 큐피드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현재 그 쌍어궁과 그 물병자리 그 서양의 그 12황도 개념에서 그 시대 구분상에서 지금 쌍어궁 시대가 끝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본격 시작이 됐는데 그거의 개념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져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요 그림이죠. 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 그 쌍어궁이 여기 있습니다. 쌍어궁이 있고, 요게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여기 있어요. 요거 물병자리, 여긴 쌍어궁. 그래서 요거 쌍어궁. 그래서 쌍어궁 시대가 BC 160년에서 AD 2000년 정도까지가 쌍어궁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두 마리 물고기를 뜻하는 것이었죠. 쌍어니까 두 마리 물고기고, 그 다음에 물병자리는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개념이죠. 아쿠아리스. 물병자리는 요런 개념으로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개념으로, 요거는 이 새는 그 물병자리라고 그랬어요. 새가. 그리고 독수리가 물병자리를 뜻하는 것이다.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림상에 나오는 물고기 두 마리는 쌍어공, 요 새는 물병자리를 뜻해서 어떤 시대적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 맞는 그 예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비너스와 그 큐피드로 우리가 상징이 되는데, 결국엔 이 두 존재가, 그래서 이 큐피드가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게 되는데, 이제는 이 큐피드가 날개 달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날개를 이제 점점 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쭉 자라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독수리 날개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물병자리 시대에 와 있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뭔 얘기냐 라고 이런 거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요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직은 그 감이 잘 안 잡힌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하고 무슨 비너스 큐피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사람, 요 창을 들고 입에서 불을 뿜는 이 두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런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런 얘기야. 이게 전쟁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런 거죠.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난 시간에 쌍어군과 물병자리를 가지고 이게 12황도 개념으로 알아봤고, 이제는 격압요록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또 비춰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격압요록에는 그럼 어떻게 써있냐 하면은, 격압요록, 자, 보겠습니다. 격압요록. 격압요록 마룬론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격압요록 마룬론. 마룬론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어휘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신유병사기, 수레인다사, 인묘사가지, 진사성인출, 오미낙당당. 이것이 아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56상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유의 신유, 우리가 이제 12지지의 자축인묘진사음의 신유술해에서 바로 신유에는 병. 자, 병이 나왔죠. 자, 병. 여기도 병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전부 병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병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병을 쓰지 않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일단은 병이라는 개념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모습도 병사 모습이잖아요. 창을 든 입에서 불을 뿜는 병사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자체는 병사를 사용하는 전쟁은 아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 병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병은 여기 전부제병, 병사를 쓰는 전쟁이 아니다. 병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병사를 쓰지 않는다. 자, 병 할 때 우리가 병사라고 하는 것이 신유병사기, 이때의 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56상, 이것은 우리 격압요록이죠. 격압요록에서 신유병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격압요록 문고 여기 보면은 신유병사기. 자, 이거는 병이 나왔다. 똑같이 병이 나왔고, 병이 사에서 기 일어난다. 병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이 사에서 일어난다. 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사. 병이 사에서 일어난다. 병과 사는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이런 비밀을 풀어야지 이 병사가 아니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유병사기. 자, 병이 사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병이 사에서 일어난다. 병이 사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병이 사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술해에서, 그러니까 신유라는 지지에서 병이 사로 일어난다. 사에서 일어난다. 사로 일어난다. 신유에서 병이 사로 일어난다.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어난다. 기라는 건 뭐예요? 일어선다는 거죠. 엎드려 있던 게 일어선다는 겁니다. 일어선다. 그때의 수레에서는, 신유에서는 우리가 12지제를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이렇게 가잖아요. 12지가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유에서 병사가 일어나고 사로 일어나고 술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술에서, 신유 다음에 술에잖아요. 신유 다음에 술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많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지? 여기서 지금 56상에서도 지금 그 전쟁의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끊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죽는다.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거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많이 죽는다는 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지. 재앙이 끊이지 않으니까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그렇지. 병사를 쓰는 전쟁은 아닌데 병이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병이라고 하면서 그 병이 사로 일어난다. 그런 개념이 되면서 사의 그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 많이 죽어. 자,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레에서 사람이 죽는, 많을 따자잖아요. 많이 죽는다. 수레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자, 이건 어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묘사가지다. 인묘에 오면은 어떤 일이 어떤 그 세상 일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어떤 일 또는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일이에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가능하다.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인묘에 오면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있다. 인묘에 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보통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진사성인출. 그러면은 진사에서 성인이 나온다. 진사, 인묘, 신유, 수레. 인묘에서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다.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고, 진사에서는 성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성인이 나온다. 진사에서. 진사일 때, 이때, 인묘일 때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진사일 때는 성인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미 낙당당이다. 그러면 오미에서는 낙당당이다. 라고 그러는데, 낙당당. 오미에서는 즐거움이 있다. 즐겁다. 즐거울 낙자잖아. 즐겁다. 당당은 뭐예요? 집집만. 그러니까, 집집마다 즐거움이 있다. 그런 뜻이죠. 집집마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성인이 출현을 한 뒤에, 진사에서 성인이 출현한 뒤에 오미에서 집집마다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평화롭게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만은 평화롭게 끝난다는 거죠. 성인이 나오면서 평화롭게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런 메커니즘은 이 추배도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다? 자, 56상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57에 와서는 이 아이가 정도령으로 나와요. 정도령으로 나온다. 요 아이가 57에 와서는, 57상에서는, 자, 해석 안 했죠, 아직? 자, 58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58에 와서는, 자, 이 네 사람이 서 있는 여기 와서는, 대란이 평했다라고 하는, 이 큰 난이 평정됐다. 없어졌다. 평정됐다. 가라앉았다. 그런 뜻이죠. 사이가 복한다. 자, 아까 사가 나왔죠. 자, 사라는 숫자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걸 사이라고 그랬어요. 사이가 굴복한다. 그런데 사이가 굴복해서 형제를 칭한다. 누구나 다 형제가 되는 걸 칭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79기 형제다. 679기 형제라. 679기 형제를 추행하는 것이 679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심오한 상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칭왕, 칭제, 통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일돼가지고 화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 태평가, 바로 뭐야? 태평가라는 건 뭐야? 이 세상에 평화가 돌아왔다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거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추배도도 결국 뭐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 전쟁의 결과로
정도령이 나오고,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정도령이에요. 이 아이가 나오고 정도령이 나오고 그리고 평화를 이룬다고 평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하일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천하가 하나가 된다. 천하가 하나의 집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의 그 집안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이제는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도 뭐 어때? 59에서도 천하일가가 평화를 얻어가지고 한 집안처럼 되고 그리고 그 화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기조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결과로 참혹하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 화평한 세계, 바로 대동사회, 천하대동된 세계가 온다고 하는 그것은 성인이 출현을 한다. 그 과정에서 성인이 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가, 그 화평한 세계가 열린다. 그럴 때 그 성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커니즘이 이 추배도도 교감유록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감유록에서 그러면은 이 도대체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왜 전쟁을 했으면 서로 죽일 놈 살 놈 하면서 이거 서로 싸워야지. 전쟁 끝나고도 우리 남북전쟁, 한국전쟁, 6.25 전쟁 1950년에 했지만은 지금 70년 동안을 서로 이를 갈고 있잖아요. 지금 남북 간에도 전쟁을 한번 했기 때문에 70년을 이를 가는 판에 전쟁 끝났다고 화평한 세계가 오겠어요? 이 대참혹한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인다사라고 여기 써있는데, 여기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화평한 세계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한 세계가 온다고 분명히 써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의 본질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상세계 전쟁이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전쟁과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긴 맞는데, 그 가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되는 것이냐라는 거는 금모, 목공이라는 요 두 존재의 금모, 목공 요 안에 사실 숨겨져 있다, 그런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금모, 목공과 같이 교감유록에서도 똑같이 금모, 목공이 존재하냐. 금모, 목공. 자, 그래서 여기서 금모, 목공이 있지 않습니까? 금모, 목공이 공활용한다고 하는 금모, 목공이 교감유록에는 어떤 식으로 그게 써 있습니까? 여기 또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생초지락, 여기 보겠습니다. 생초지락. 여기.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추배도에는 금모, 목공이라고 써있고, 여기 써있죠? 이게 추배도에 써있는 말이에요. 금모, 목공. 자, 금모는 목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비너스고 큐피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금모고 하나는 목공인 것처럼 마치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는 요런 존재 개념이 뭐냐,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생초지락에 보면 금동옥녀 천군사 탕금일성 청하고 불철주 소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동옥녀,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동옥녀. 자, 여기 이렇게 써 있고, 자, 여기 또 밑에, 자, 우리 많이 쓰는 우리 또 이 글귀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금동포신내하고 옥녀 급수지한다. 금동 옥녀. 자, 금동 옥녀. 자, 우리 추배도에는 금모, 목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동 옥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동 옥녀
옥녀급수지. 금동포신내하고 옥녀급수지한다. 자, 위에 일단은 금동옥녀 청군사 탕금일성 청하곡 불철주 소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금동옥녀가 하늘의 임금과 또 그 선비다라는 거죠. 하늘의 임금이며 선비다. 그러니까 금동은 하늘의 임금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옥녀는 하늘의 뭐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는 군사인데 금동을 모시는 하나의 뭐에 선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돼서 탕금일성 청하곡 이렇게 되면은 마치 가야금으로 노래를 부르는 맑은 꽃 청한 곡이 가야금 곡조가 울린다 이거죠. 금동옥녀 청군사가 가야금 맑고 청한 가야금 곡조를 한 곡 이렇게 울리면은 그 소리가 뭐예요? 밤낮 끊이지 않고 어디로 해요? 이거 다 구름이 돼서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운소고 하듯이 여기도 뭐가 있어요? 얘네도 여기 보면은 운소, 상츠 운소에서 하늘에 이르고 그런 뜻, 그래서 운소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운소로 돼 있어요. 그렇게 곡조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놨어요. 금동옥녀. 그래서 또 금동포신내 한다는 것은 금동이 뗄나무 가지고 뗄감을 가지고 오고 옥녀는 물을 길어 가지고 온다,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동은 뗄감을 가지고 오니까 뭐예요? 뗄감, 목공이잖아. 금동이 뗄감은 나무잖아. 나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공이라고 한 거지. 금동이 그러니까 사실 목공인데 이 금모 대신에 뭐예요? 금동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옥녀는 뭐야? 옥도. 자,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정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그래서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금모라는 건 비너스가 큐피드를 낳아서 이렇게 자라게 할 때, 비너스는 금모니까, 금성의 여신이니까, 금성의 여신은 몸이 뭐로 돼 있겠어요? 몸 안에 금이 있다는 얘기지. 비너스가 금성의 여신은 금성의 여신 비너스는 비너스 몸 안에는 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성의 여신이니까. 그러면은 그 큐피드는 금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금으로 된 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아니, 엄마가 얘 애를 낳으면은 비너스 몸 안에 금이 있으니까 금으로 애를 만들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동이란 말이야, 큐피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 여자를 금모라고 하는 대신에 뭐를 한 거요? 지금 이거를 옥녀로 한 거고, 옥녀.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모 대신에 금어머니 대신에 옥녀라고 한 거고, 목공 대신에 뭔가 뗄나무를 가져오는, 나무를 가져오는 공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뗄나무를 가져오는 공을 금동이라고 한다네. 자, 금으로 얘기하죠. 금동, 금으로 된 아이라고 해서 금아이, 금으로 된 어린아이. 자, 옥녀, 금동. 그러니까 우리가 금모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옥녀라고 했고, 금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목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동이 어린아이죠. 금으로 된 어린아이라는 게 이게 큐피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니까. 자, 요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 옥녀 금동. 자, 그래서 금모 목공이 옥녀 금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을경에 보면은 삼간오제 북진남거 금동옥녀 육정육각 천문지호 선택강화 풍루래정 팔계구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동옥녀 이렇게 써요. 금동옥녀. 그러니까 금동이 목공이고 옥녀가 바로 금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옥도 금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는 상징적인 개념 볼 때 수화목금토로 이렇게 볼 때 5개로 나눌 때 우리가 돌이라든가 보석류, 그 다음에 각종 금속류는 다 뭐냐면 금으로 다 본다.
금인데 금속류라는 거죠. 옥도 뭐예요? 옥도 크리스탈 수정, 그 사파이어 루비도 다 옥이야. 옥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금석이지, 금석. 그러니까 금모, 그걸 금모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녀가 금모예요, 금모. 그러니까 자, 그 금동 옥녀가 나왔다는 거죠. 자, 금모 목공이 바로 옥녀 금동, 우리로 따지면은 옥녀 금동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금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금동이 바로 정도령이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동이 정도령인데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잖아. 쿠피드도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7상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닭모이 주고 있죠? 닭모이 주고 있는. 이게 새모이를 주고 있는 거야, 새모이, 사실은. 삼척동자로 돼 있죠? 삼척동자. 자, 그래서 삼척동자가 나온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동옥녀, 그러니까 금 어린아이, 옥녀가 낳은 금 어린아이가 바로 금동인데, 이 금동, 얘가 바로 금동이요. 어린아이 금 삼척동자잖아요. 삼척동자. 이게 57일상에 나오는 게 이게 삼척동자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퀴피드야. 그래서 퀴피드라는 게 여기서 어디서 나오면서 미살기라고 해가지고 이 화살을 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기계다라는 거를. 천사, 하늘의 천사인데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쏜다 이거야. 이 어린아이인데 여기 천아라고 돼 있잖아. 하늘아이라고 써 있어. 하늘아이, 천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삼척동자 이 아이가 바로 누가 큐피드고, 이 아이가 바로 금동 옥녀의 금동이고, 이 아이가 바로 정도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도령은 누구냐? 정도령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다라는 게 갓난아이로 나옵니다. 정도령이.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썼잖아요. 정도령은 갓난아이로 태어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진사성인출이라고 그러죠? 진사성인출. 자, 그래서 진사성인출이다. 여기 진사성인출할 때 이 성인이 누구요? 성인이 이 아이죠. 금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무슨 수염 허옇게 누르고 이렇게 그 어른 늙은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공자 같은 사람, 노자 같은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성인이 누구예요? 성인이 정도령인데, 정도령이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가 성인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 성인은 그 노인네가 아니고 갓난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옴이 낙당당한다는 게 뭐예요? 옴이 와서 낙당당한다는 게 낙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예요? 낙. 우리가 즐거울 낙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양쪽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요 양쪽에 붙어있는 요게 바로 양쪽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라는 뜻이야. 어린아이 요자란 말이야. 어린아이 요자란 말이야. 요자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요자가 이렇게 잘라졌는 작을 어릴 요자란 말이야. 이게 이 어릴 요자인데,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유치원이라는 말 쓰죠. 유치원이라는 말 쓸 때 여기 유치원이잖아. 유치원이 우리 쓸 때 뭐야? 여기 새란 말이야. 새인데 뭐냐면 요게 어린새라는 뜻이야. 어린새.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이게 유치원이 뭐야? 치자가 이게 뭐예요? 이 치자가 치가 이게 꽝치자잖아. 어릴치. 그렇죠. 얼치. 자, 어린새란 말이야. 새 추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다, 어린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린아이는 어린새야. 근데 유의 유자 옆에 요게 작을 요자로 어린아이를 뜻한단 말이에요. 유치원의 유자가. 그렇죠. 유치하다. 너 참 유치하다 할 때 유자란 말이야. 이게 너 참 유치하다 할 때. 그 유치할 때 요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린아이는 지금 어때요? 남자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가 하나잖아. 양성동체니까. 지금 정도령이 제가 양성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성동체인데 어린아이 양성동체니까 뭐야? 양도 어리고 음도 어리니까
이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근데 여기 왜 흰 백자를 이렇게 붙였냐면은, 결국 이 어린아이 몸 자체가 뭐냐면 흰 백광을 바라는, 뭐랬어,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은 몸에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흰 빛이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즐거울 낙자라고 하는 이 낙당당 한다는 얘기는, 옴이 낙당당 한다는 얘기는 뭐다? 아,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오미에서는 집집마다 어린아이로 나온다. 성인이 진사에서 성인이 진사에서는 성인이 뱃속 자궁으로 나오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한다? 요 진사성인 출은 진사에서 자궁에서 나오고, 자궁에 나오고, 자궁으로 나오고, 오미에서는 자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진사에서는 자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궁에서 생기고, 그런 뜻이에요. 자궁에서 출현하고, 오미에서는 자궁에서 출산돼 나온다. 그러면 오미 낙당당이다. 그럼 가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경사난 일 아니에요. 경사났으니까 즐거움이 가득 차기도 하거니와 애가 나왔다, 그런 뜻이죠. 당당. 그런데 이렇게 가기까지 신유병사기하고 수레인다사가 있어서, 뭐냐면은 그 병사가 일어나서, 사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병사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누구와 싸우는 거냐라는 걸 알아야죠. 도대체 누가 누구와 싸우는 거냐. 근모 목공은, 아니 근모와 목공은, 근모는 엄마고 목공은 자식인데, 뭐 엄마와 자식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엄마가 이 자식을 지금 뱃속에서 낳고 있는 건데 싸울 이유가 없는 건데, 도대체 그럼 누가 누구와 싸운다는 거야 도대체. 그거잖아요. 대체 이것이 누가 누구와 싸우는 거냐? 누가 누구와 싸우는 거냐? 이게 전쟁의 본질이잖아요. 도대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여태까지 한마디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모 목공은 한 짝이잖아, 지금. 근모가 어머니고 목공은 저기 자식이니까, 뭐 이거 싸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왜 이게 지금 근모와 목공이 뭔가 자꾸 가서 뭐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이 도대체 누가 싸우는 거냐, 이런 거야. 누가 싸우겠습니까?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얘 둘이서 싸우는 거잖아요. 얘와 얘가 싸우는 거야, 얘 둘이서. 그렇죠? 얘 둘이서 싸우는 거죠. 입에서 불을 내뿜고 창을 들고 있고, 얘도 이래 불을 내뿜고 창을 들고 있는데, 얘와 얘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같은 포맷이잖아요. 얘도 뭐예요? 여기 그 쌍어공의 물병자리고, 얘도 쌍어공의 물병자리잖아. 같은 포지션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포지션에 와 있다는 거. 얘와 얘는, 요놈과 요놈은 같은 포지션에 와 있는데, 이 싸우는 놈이 이 두 놈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두 놈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도대체 이게 근모 목공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이런 거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다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야? 그 누구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러네. 그게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싸우는 이 두 주체는 누굴까요? 이게 굉장히 신묘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